네,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경제까지 감염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방하고 통장을 열어볼 수도 없고, 사실 이렇게 나가면 저는 물론이고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국민이 살기 어렵지 않느냐. 코로나 하고 난 다음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래도 한 200, 300 정도 좀 더 손해봤어요. 32년 동안 벌던 수익을 이 코로나 사태로 몽땅 다 상실하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사이라든가 파산까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훔치고 가는 날이 허다합니다. 지금 오늘이 13일 됐는데 1일부터 오늘까지 파는 게 돈 3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주식 시장은 물론 이제 실물 경제 현장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인 상황인데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님, 일단 오늘 새벽 뭐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때문인지 미국 증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에 마감한 이 뉴욕 증시는 일단 급락세가 멈췄습니다. 전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9.99%가 빠졌어요. 아마 이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네.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을 주 정부에 풀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게 얼마죠?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 상당을 진단, 방역, 의료 기관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네.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급여세 면제해주겠다고 했어요. 면제 금액이 1,000억 원입니다. 네. 1,00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를 이제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 30일 여행 제한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가 패닉, 그야말로 이제 이 블랙 이털스데이가 됐었는데 어쨌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세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다음 주 초 월요일 출발하는 증시는 일단 이제 반등은 좀 해서 출발할 것 같은데 뭐 지속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가진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1차 조치가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건데요. 이인철 소장님,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투자 기법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남한테 빌려서 네. 그걸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되사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들도 행하는 투자 기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실어나면 늘 개인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개인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좀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은 사흘 전에 그러면 공매도 완전 금지는 좀 그러니 선별적으로 좀 제한을 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 다음날 바로 뭐 주가 일시정지라는 사이드카부터 시작을 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너무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잇따라 발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최후 수단이긴 한데 역대 3번째로 그러면 전 종목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 공매도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좀 평가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단순하게 지금 현상만 막기에 좀 급급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좀 들던데. 이게 과거에도 했어요. 2008년, 11년에 뭐 8개월, 6개월 정도 전 종목 해보니까 네. 이게 좀 늦었어요, 너무. 왜냐하면 지금 2200에서 지금 우리는 1700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미. 네.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메리트가 없네? 한국 시장에 대해. 선진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여전히 통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통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돈을 빼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주저주저 했었는데 네. 그러면 과거에 실질적으로 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주가 하락이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한 30% 넘게 더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증시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근 몇십 년 동안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이나 채권도 같이 주식과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 혹시 이제 패닉이라는 말, 초창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투자자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자산에서 돈을 빼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이 채권, 달러, 엔화, 금으로 이동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네. 근데 지금은 패닉 초기예요. 오직 캐시. 현금만 갖고 있겠답니다. 달러 위에는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 현금을 쟁여 놓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 위기가 더 확전될 경우 이제 추가로 이제 유용 가능한 이제 여유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스와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았지만 확산 국가는 20여 개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의 위기였다면 지금 아까 좀 전에 확인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금 확산 국가가 143개 국가예요. 네, 예. 오늘 하루만 10개 국가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마 파도 타기 기억하실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면 진원지였던 중국하고 이웃나라인 한국만 진정 국면일 뿐 아직 유럽 그리고 미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한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감염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진정되려면 굉장히 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네,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될지 뭐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뭐 이렇게 긴급 회의를 한 뒤에 나오는 대책이 증시 대책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거리가 뭐냐면 사실은 경제 위기만 있을 때는 뭐 양적 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전염병 사태와 금융 이 위기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두 개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전염병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초기에 사실 우리가 좀 실기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어떤 면에서 약하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예전같이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지금 뭐 여당에서도 뭐 해임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흔드느냐는 이 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도 이미 금융당국에서 결정을 해놓고도 대통령 면담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이제 바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상황의 위기가 있으면 경제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청와대 내에 워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123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상황을 지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과 일본과 통화사업은 다 해제가 되고 중국과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를 일본과 이것도 빨리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가? 최근 지난 9일날 제가 보니까요.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전부 어디 가신지 아닙니까? 마스크 공장에 다 가 계세요. 대통령이 마스크 챙기라고 그러니까 경제수장들이 전부 다 마스크 공장 가 계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식약처가 담당화되고 나머지 지금 이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빨리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마스크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경제부에 있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마스크 업무에 다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지금 세계 위기와 이 속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를 빨리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 정말 저는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에서 이 주식 시장도 비상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실물 경제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한 달 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는요.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도 인터넷 쇼핑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이 롯데는 전 세계 700여 개 매장 가운데 200여 개를 연내 이제 폐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롯데그룹이요? 롯데그룹이. 자,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거는 직간접적인 인력이 만여 명이 넘고요. 인근 상권까지 죽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벌써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달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매출이 20% 많게는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차 판매도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지 늘고 있는 게 뭐냐를 따져보면 온라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생필품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언택트 소비라고 합니다. 이것만 한 27% 이상 1년 전과 비교하면 늘어났는데 근데 우리 집에 앉아서 쇼핑을 하게 되면 가격 비교하게 돼요. 꼭 필요한 생필품만 삽니다. 대형마트 가면 저기 지금 1+1 충동 구매도 가능하고요. 매출 측면에서 경제 규모, 부가가치 측면에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다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요. 자, 이런 점에서 아마 정상적인 소비 활동,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빨리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종식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최재욱 교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망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과거에는 사실 재정 이렇게 실물 경기가 침체를 하면 돈을 많이 뿌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재정을 확대해서 돈을 뿌린다고 이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0조 원에 달하는 급여세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의면에는 이게 돈 풀어서 될 문제냐라는 의구심이에요. 이게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를 공중에서 뿌렸습니다. 그 돈의 3분의 2는 신흥시장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출구 전략,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위기가 생긴 겁니다. 여기다 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이제 기업들이 저리로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고 기계 설비를 돌리라는 의미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경기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고 소비자들은 미래 불안한데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자산버블, 부동산이랄까? 이 자산 버블만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한 20여 개 국가가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과연 이제 옛날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어제 전주시에서 재난 기본소득 이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 안이 통과가 돼서 다음 달부터 5만 명한테 52만 7천 원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현정 의원님, 이 부분에서 경기가 침체된 부분에서 현금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고개를 끄덕이고 또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쓰겠다.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김경수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한 51조 원을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60% 되는 이제 어떤 국민들한테 이걸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 뭐 다들 지금 지자체는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건 사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만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것이 소비 진작이라는 것이 실제 제일 중요한 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생산적인 것들을 좀 해내고 그것이 소비로 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뿌린다는 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경제의 전체적인 큰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후에 이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는 또 누가 감당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확대를 지금 꺼리는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40%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는 또 확장 재정을 원래 해놨죠. 거기다가 또 추가경정 예산 11조 하죠. 거기다 또 6조를 더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예산 자체가 보면 사실 생산 현장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냥 선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또 총선이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제대로 쓰일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면에서 그냥 뿌리는 효과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소장님 우리 경제, 증시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어제 SK증권이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전이가 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11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100선.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왜 보통 이게 뭘 근거로 한 거냐. 사실은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3만 근처에 갔다가 지금 2만 1000에서 2만 3000,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위기급이면 고점 대비 절반, 50% 정도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종합주가지수가 한 2200선이었으니까 50% 빠진다면 1100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00선도 의미가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금이 1100선이에요. 대중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간에 거의 10조 원 넘게 주식을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을 먼저 예단하지 말자. 바닥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그 아래 내려가면 멘틀이 있고요. 외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 주식이 이제 코리아 세일인 건 맞다. 그러나 그 급반등하는 시기를 찾아야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